한양 저작거리에 노비들이 굴비역듯이 끌려왔습니다. 이 자들은 노비의 역할을 다하지 않고 도망을 쳤느니라. 그러니 극형에 처해 본보기로 삼을 것이야. 그날 저작거리는 피로 물들고 말았지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세상에 어찌 저럴 수 있단 말이야. 아무리 노비라지만 불쌍해서 어쩜 좋아? 그래봤자 어쩌겠습니까? 사람들은 탄식하고 하늘의 무심함을 원망할 뿐이었지요. 장사하시오? 맹구로구나. 이 판국에 심부름을 오다니 니놈도 참 팔자 좋구나. 한 사내가 킬킬 웃으면서 저작거리에 나타났지요. 큰 덩치에 바보 같은 웃음을 띤 머슴 맹구였습니다. 하여간 네 주인은 어쩌자고 너한테 심부름을 시킨단 말이냐. 제가 그걸 어찌 알아요. 거물건이나 주시오. 오냐, 자 받아라. 생선가게 최씨 부인은 맹구에게 생선 꾸러미를 내밀었습니다. 꽤 묵직했지만 맹구는 가볍게 들어올렸지요. 하여간 희만하는 장사구나. 그래, 어서 가보거라. 히히, 맹국하겠슈. 맹구는 또다시 킬킬 웃고는 생선 꾸러미와 함께 덜렁거리며 돌아갔답니다. 에휴, 이놈의 세상 웃는 놈은 천치들 뿐이로구나. 집으로 돌아온 맹구는 마님에게 꾸벅절을 하였지요. 마님, 맹구 다녀왔슈. 오냐, 생선은 부엌에 두거라. 마음씨 착한 과부마님은 멍청한 맹구에게도 자상했습니다. 맹구는 부엌에 척하고 생선 꾸러미를 두고 나왔습니다. 그래, 끝났느냐? 잘했다 그럼 너도 일 보려무나. 마님도 일 보시오. 과부마님이 가고 나자 집안의 다른 머슴들이 맹구를 애워쌌지요. 하나같이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했답니다. 이놈 맹구야. 네가 뭔데 심부름을 받느냐? 머슴에도 서열이 있다 이맹추야. 누가 받건 뭔 상관이오? 이놈이 뜨거운 맛을 좀 봐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화가 치밀어 오른 머슴들은 맹구에게 분풀이를 했답니다. 이놈, 2대 맞아라. 아니 3대 맞아라. 아니다, 1대 더 맞아라. 맹구는 실컷 얻어맞았지만 여전히 바보처럼 웃었지요. 그러다 보니 때리던 머슴들이 오히려 지쳐버렸답니다. 흥, 또 맘대로 심부름을 갖다간 재미없을 줄 알아라. 머슴들은 시근덕거리며 가버렸습니다. 맹구는 쌍코피를 쓱 닦고는 해벌쭉 웃었지요. 히히, 머슴끼리도 박이 터지니 조선팔도 피멍 없는 곳이 없구마잉. 그렇게 하루가 또 저물었답니다. 밤이 깊어지고 모두가 잠든 야심한 자정이 되었지요. 하늘엔 별이 총총히 뜨고 길가엔 밤고양이들만 돌아다녔습니다. 헌데 그런 밤중에 최대 감댁 담장을 넘는 이가 있었습니다. 복면을 쓰고 칼에 맨 사내는 높다란 담장을 가볍게 뛰어넘었지요. 그야말로 그림자처럼 움직이니 사내가 침입한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답니다. 사내는 아무런 소리도 없이 최대감이 있는 사랑채로 향했지요. 그리고는 잠시 후 사랑채에서 나온 사내는 또다시 담장을 넘어 사라졌습니다. 아, 이복의 소식 들었나? 간밤에 저승사자가 다녀갔다는군. 또? 그래, 이번엔 누가 당했나? 놀라지들 마시게. 아, 글쎄 최대감의 목이 달아났다는 것이야. 최대감이? 그 집엔 사병이 드글드글하지 않은가? 그럼 뭐하나? 저승사자 하나를 못 잡는데. 근데 섬찟한 것이 뭐냐 하면 사라진 최대감의 목이 한양 저작거리에서 나왔다는군. 허참, 저승사자라는 것이 정말 있긴 있는가 보구먼. 한양 바닥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대감의 목이 효수당한 노비들 사이에 떡하니 발견되었으니까요. 대신 노비들의 목은 죄다 사라졌지요. 밤새 무슨 조화를 부린 것인지 노비 대신 최대감의 목만 남았지 뭡니까. 그 죽은 노비들이 죄다 최대감댁 노비였자는가? 그 자리에 최대감의 목만 남았다? 이거 완전 노비들의 복수를 해준 모양새로고.
저승사자는 한양 최고의 화제거리였지요. 매일 밤마다 탐관오리의 목을 베니 조정이며 포도청이며 그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지요. 그러나 저승사자의 행방은 그야말로 오리무중이었습니다. 뭔 얘기를 재밌게 하시오. 맹구야? 바보는 알 거 없어. 바보는 원래 아는 게 없슈. 그러니 얘기나 해보시오. 휴, 말을 말아야지. 요새 저승사자라는 자가 나오는데 재밌게 얘기를 들은 맹구는 헤헤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리고 또 머슴들에게 얻어 터졌답니다. 그리고 또다시 헤헤거리며 잠이 들었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밤이 으슥해지자 맹구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복면을 두르고 칼을 찬 맹구는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지요. 저승사자가 된 맹구가 향한 곳은 한양 강가에 버려진 창고였습니다. 스승님, 저 왔습니다. 왔느냐? 오늘도 추수해야 할 악당들이 많구나. 알겠습니다, 스승님. 수염이 허연 노인 하나가 맹구를 맞이했지요. 노인은 허리가 꼿꼿하고 눈빛이 형형한 것이 척 보기에도 보통 무사가 아니었죠. 저승사자는 노인 앞에 공손히 엎드려서 서첩을 받아들였답니다. 명심하거라. 이번 상대는 뱀 같은 자이니 절대 이놈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될 것이다. 네, 스승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저승사자는 조용히 창고를 빠져나왔지요. 우리 집안을 그렇게 만든 흉수를 내 반드시 잡고 말 것이다. 사실 맹구는 처음부터 노비는 아니었습니다. 세도당당한 한성판윤 맹대감의 적손이었지요. 그땐 이름도 맹구가 아닌 맹현수였답니다. 허나 현수가 10살이 되던 해 아버님인 맹판윤이 모함을 받아 파직을 당하고 말았지 뭡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파직을 당한 그날 밤 자객들이 집에 쳐들어와 일가족이 몰살을 당했던 것이지요. 마루 밑에 숨어있던 현수만이 간신히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현수는 호위무사 김노인에게 거두어져 자객이 되었지요. 그리고 본명인 현수의 얼자를 파자하여 맹구라는 가명을 쓰고 있었지요. 그리하여 저승사자가 된 현수는 집안을 풍비박산낸 세도가들을 뒤쫓아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있었답니다. 한성 최고의 갑부 최행수, 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살펴봐야겠군. 저승사자는 조용히 최행수의 저택에 숨어들었습니다. 사병들을 요리조리 피해 단숨에 사랑방에 도착했지요. 헌데 사랑방에는 개미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지요. 스승님이 준 용모파기에는 분명 오늘 밤 최행수가 집에 있다고 하였는데? 스승이 내려준 용모파기가 설마 잘못되었을 리는 없었지요. 하여 저승사자는 조용히 저택 안을 살폈답니다. 한양 상권을 한 손에 쥔 최행수는 저택 또한 으리으리했지요. 위세가 어찌가 대단한지 재물을 쌓아두는 곳간만 7채나 되지 뭡니까? 그런데 어째 곳간 하나에서 여전히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아무래도 저곳이 수상하구나. 저승사자는 곳간 지붕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처마 끝 벽 틈으로 창고 안을 살피는데 이럴 수가. 저승사자의 눈이 휘둥그레해졌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최행수가 붙잡은 포로들이었지요. 어찌나 많은지 꼭 메주덩어리처럼 주렁주렁했습니다. 어서 입을 열지 못하겠느냐? 날 감시하라 보낸 자가 누구더냐? 최행수는 부하들을 시켜 매질을 하고 있었답니다. 모질게 얻어맞은 사람들은 벌써 몇 명이 숨이 끊어진 듯 하였지요. 그럼에도 최행수는 매질을 멈추지 않는 것이었죠. 지켜보던 저승사자는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듣던 것보다 더한 악한이었으니까요. 금수만도 못한 것들아, 니들이 이러고도 살기를 바라느냐? 더 참지 못한 저승사자는 번개처럼 창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웬 놈이냐?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들어왔느냐 말이다. 잘 안다. 썩어빠진 최씨 장사꾼의 은신처가 아니더냐? 무엇이? 여봐라.
저 무례한 놈을 싹둑싹둑 베어버려라. 최행수가 호령하자 사병들이 덤벼들었지요. 한꺼번에 창칼이 날아드는데도 저승사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영 한복판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당황한 사병들이 지들끼리 칼을 휘두르는데 저승사자는 일검으로 모조리 베어버렸지요. 수만 번 내쉴 사이에 사병들이 털푸덕 쓰러졌답니다. 각오하라, 최행수.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최행수와 저승사자의 검이 부딪혔습니다. 놀랍게도 최행수는 매서운 저승사자의 공격을 가볍게 받아냈지요. 상인이라고 하기엔 무서운 칼솜씨였습니다. 허나 저승사자의 공격은 점점 더 눈부시게 빨라졌답니다. 최행수의 입, 이거나 받아보거라. 갑자기 최행수가 매달린 포로를 발로 찼답니다. 저승사자는 시계추처럼 날아온 몸뚱이에 그만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벌떡 일어났지만 최행수는 벌써 달아나고 없었지요. 뒤를 쫓으려는데 매달린 포로 하나가 신음소리를 내었습니다. 포로 중에 젊은 여인 하나가 아직 숨이 붙어 있었지요. 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서둘러 밧줄을 내리니 미약하게나마 숨을 쉬는 것이었죠. 안 되겠군. 곧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죽고 말 것이야. 저승사자는 달아난 최행수의 뒤를 쫓고 싶었지만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저승사자는 젊은 여인을 등에 업고 저택을 빠져나갔습니다. 산속에 다다르고 나서야 저승사자는 여인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청심환을 꺼내 먹였지요. 여인은 한참 만에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여기가 어딘가요? 정신이 좀 드시오? 눈을 뜬 여인은 참으로 고왔습니다. 며칠은 씻지 못했는지 떼국물이 질질 흐르고 얼굴 여기저기에 피멍이 들었지만 그래도 아름다웠지요. 곱게 단장하면 천하절색이 틀림없었답니다.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초아라고 합니다. 초아낭자. 이게 대체 어찌 된 영문이요? 초아는 경기도의 큰 부자의 딸이었지요. 헌데 그만 최행수 손에 아버지를 잃고 말았습니다. 집안 노비들을 교묘히 부추겨서 죄 없는 아버지를 공격하게 만들었지요. 혹시라도 노비에게 모질게 대하신 것은 아니오?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노비들에게 글공부까지 가르치신 분입니다. 초아는 배신감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행수가 노비 하나를 매수하여 거짓으로 죄를 토설하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최행수와 작당한 사또가 아버지를 문초하니 없는 죄가 기정사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집안이 망하고 나자 아버지는 화병으로 돌아가시고 말았지요. 그런 일이. 하여 아버지의 원수인 최행수를 뒤쫓다가 되려 죽임을 당할 뻔한 것이지요. 맹구는 어째 남의 일 같지가 않아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그만하길 다행이오. 더 이상 최행수의 뒤를 쫓는 건 포기하시오. 그럴 순 없습니다. 지금도 최행수의 악행에 희생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여인의 몸으로 어찌 위험한 일을 하려 하시오. 최행수는 당장이라도 막아야 해요. 그자가 바로 저승사자라니까요. 초아의 말에 맹구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니 최행수가 저승사자라니요. 진짜는 바로 눈앞에 있는데. 기겁한 맹구는 그만 딸꾹질을 하고 말았지요. 헌데 은희님의 이름을 말해주실 수 없을까요? 나는 맹구, 아니 맹현수라고 하오. 초아는 거듭 고개를 숙였답니다. 그러면서 꼭 같이 최행수를 쫓고 싶다는 것이었죠. 저승사자는 내게 맡기시오. 나 또한 최행수 패거리에게 원한이 있는 사람이니. 알겠습니다. 그럼 현수님만 믿겠습니다. 초아를 돌려보내고 나자 날이 밝는 것이었죠. 하는 수 없이 맹구는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허나 간밤에 본 초아 낭자 생각에 어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지요. 하루는 마님이 맹구를 비롯하여 집안 하인들을 전부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부르셨슈 마님?
그래. 새로 들어온 아이를 소개를 좀 해주려고 불렀단다. 이리 나오거라, 초순아. 과부마님이 새로운 여종을 데려온 것이었죠. 헌데 지켜보던 맹구의 눈이 이따시만큼 커졌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종이라고 나타난 것이 초아 낭자였으니까요. 초순이여여, 잘 부탁드려요. 기이야, 조순아, 넌 내가 지킨다. 입으로 똥을 싸거라. 초순이 넌 이 오라버니만 믿으면 된다. 하이고 니까 짓게 뭔데 오라비 행세를 하려 드느냐? 머슴들은 초순이의 미색에 좋다고 난리를 피웠지요. 허나 맹구는 아무래도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고뭉치 낭자가 왜 여종 행세를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으니까요. 하여간 그날부로 초아는 여정 초순이가 되어 일을 하였지요. 초순아, 힘들게 일하지 말고 여기 와서 오라비 어깨나 좀 주무르거라. 아이고, 내 어깨가 더 아프다. 저 녀석보다 나부터 주물러다오. 좀 비키셔요. 부엌에 다녀올 수가 없네 정말. 머슴들이 희롱을 해대니 어디 초순이가 맘 편히 일할 수가 없었지요. 보다 못한 맹구가 나섰답니다. 히, 마님이 초순이를 데려오래요. 아니, 저 맹추는 또 회방을 놓는구나, 회방을. 초아는 얼른 빠져나갔지요. 그래도 가면서 맹구에게 인사하는 것을 잊지 않았답니다. 고맙다 맹구야. 네 덕에 살았다. 히힛 맹구가 여러 사람 살렸지라. 초아는 아무래도 맹구를 알아보지 못했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복면을 쓴 데다 날이 어두웠으니 누가 누군지 알 리가 있겠습니까? 하여 눈앞에 이 맹추가 며칠 전 자기를 구해준 자객이라는 것을 꿈에도 몰랐지요. 하여 머리는 좀 나빠도 친절한 사내라고 생각하며 고마워할 따름이었습니다. 맹구는 어쩜 그리 친절하느냐. 머리는 나빠도 맹군이가 젤로 좋구나. 히, 맹구한테 반하면 안 되지라. 반하긴 무슨. 하여간 맹구 입만 살아선. 그래도 초아는 피식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맹구 덕분에 일에 적응할 수 있었으니까요. 거기다 불손한 머슴들이 희롱이라도 할라치면 나서서 도와주니 어찌 고맙지 않겠습니까? 맹구야, 이거 고구마인데 너도 하나 먹으렴. 고맙지라. 아따 고구마 싫어네. 초아와 맹구는 서로 도우며 집안일을 하였지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일까요? 그날엔 마님도 옆 동네 잔치로 자리를 비웠을 때였답니다. 초아가 일하다 말고 어디론가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인 목숨이 9개라도 되는 줄 아나. 또 무슨 모험을 하려고 저런단 말인가? 맹구는 들키지 않게 조용히 뒤를 밟았지요. 가만히 살펴보니 초아는 남장을 한 채 저작거리로 나가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상인인 척하면서 최행수에 대해 묻는 게 아니겠습니까? 경기도 갑부의 일을 아십니까? 알다마다 그게 다 최행수와 거래가 틀어지고 생긴 일 아닌가? 말씀 좀 더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참을 정보를 모으던 초아는 날이 어두워지자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아주 천연덕스럽게 귀가한 초아는 방으로 돌아갔지요. 허나 맹구는 밤이 깊을 때까지 초아의 방 근처에서 감시를 이어갔답니다. 이윽고 자정이 되었지요. 방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또다시 남장을 한 초아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집을 빠져나와 어디론가 향하는 것이었지요. 맹구는 조용히 뒤를 밟았습니다. 초아는 최행수의 저택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양에서 좀 떨어진 빈민촌으로 향했습니다. 여기는 가난한 백성과 노비들이 사는 아주 낙후된 마을이었지요. 가끔씩 시체 치우는 일을 받아서 하거나 한양의 위험하고 굳은 일을 도맡아 먹고 사는 곳이었지요. 초아는 그 마을에서 가장 동떨어진 다 쓰러져가는 창고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누구냐? 여기는 함부로 들어올 곳이 아니다. 언덕 위의 구름. 흥, 언적이 맞구나. 어서 들어가거라. 어디서 입수했는지
암호까지 맞춘 초아는 당당히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맹구는 조용히 창고 지붕으로 올라갔지요. 안을 살펴보니 동네 노비들이 그득히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복면을 쓴 사내가 무어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왕무장상의 시가 따로 있다더냐. 누군 노비로 살고 누군 양반으로 사니 이 얼마나 부당한 일인가. 못 먹고 못 사는 것이 우리네 팔자라면 이놈의 세상 거하게 엎어버리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복면 선비의 연설에 노비들은 앞다퉈 찬성을 했지요. 선비는 신이 났는지 점점 더 과격한 언동을 쏟아냈답니다. 창칼이 없으면 창칼을 줄이오. 의복이 없으면 의복을 줄이라. 그러니 다 같이 힘을 모아 제대로 한번 일을 벌려보세나. 개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한번 해봅시다요, 다들. 뱃속에 기름만 낀 양반놈들을 이번 기회에 아주 결단을 내버리는 걸세 여러분. 옳소. 살면 노비요 죽으면 사람인데 죽기 살기로 하면 된단께요. 노비들은 흥분해서 아우성을 쳤지요. 그야 자기 속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말인데 오죽했겠습니까? 허나 지켜보던 맹구는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이제 보니 노비들을 선동해 밀란을 꾸미고 있었으니까요. 참지 못한 맹구가 내려오려는데 누군가 날카롭게 외치는 것이었죠.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건 다 여러분을 이용하려는 수작입니다. 초아였지요. 초아는 겁도 없이 나서서는 복면 사내의 말을 정면에서 반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자가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개주님은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시오. 아무렴. 개주님이 어떤 분인데 이 마을이 불칠이라도 하는 게 다 개주님 덕분인데. 그런 분이 사람을 선동하여 난을 준비합니까? 정신 차리시오. 그러면서 복면 쓴 사내를 척하고 손가락으로 가리켰지요. 저자의 배우는 한양 최고갑부 최행수요. 귀신은 속여도 한번 속았던 나는 못 속이요. 초아의 아버지인 경기도 갑부가 바로 이런 방식으로 당했던 것이었지요. 그러니 딸인 초아가 치가 떨리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듣자 하니 무슨 모함을 하는 게냐. 여봐라, 저 어리석은 처자를 당장 붙잡아라. 사방에서 복면 사내의 수하들이 초아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초아는 칼을 빼들고 저항했지만 오래가지 못했지요. 무술을 배우긴 했으나 어디 실전이 만만하겠습니까? 부하가 휘두른 칼에 초아가 들고 있던 칼이 저만치 날아가고 말았지요. 이 맹랑한 계집, 죽어라. 그런데 이 무슨 조화일까요? 수아의 칼이 초아를 치려던 순간 갑자기 푹 쓰러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비수가 날아와 무사히 이마에 밝힌 것이었지요. 아니 웬 놈이냐. 모습을 드러내지 못할까? 그러자 더 많은 비수가 날아왔습니다. 그러더니 초아를 애워싼 사내들을 모조리 쓰러뜨리는 것이었지요. 집회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한 무사가 천장에서 뛰어내려서는 복면 사내의 수하들과 칼싸움을 벌이는 것이었습니다. 맹구였지요. 이게 무슨 난리야. 갑시다. 이러다 눈먼 칼에 맞아 죽겠소. 비명소리와 칼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해지니 기겁한 노비들이 앞다퉈 창고를 빠져나왔지요. 혼란을 틈타 초아도 일어나 싸움에 가세했습니다. 수하들이 다 쓰러지자 복면 사내는 황급히 자리를 떴지요. 그러자 초아도 그 뒤를 쫓았답니다. 멈추시오. 최행수의 계획을 낱낱이 들어야겠소. 아니 그런데 몇 발짝 가기도 전에 복면 사내도 풀썩 쓰러졌답니다. 다가가 보니 가슴팍에 화살을 맞은 것이었죠. 그제야 어디선가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이 틀어진 것을 눈치챈 최행수가 달아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서라 최행수, 부끄럽지도 않느냐? 흥, 시무를 아는 것이 영웅이라. 분리할 때는 내빼는 것이 영웅이니라. 어디 괴소리를 씨부렁대느냐? 그때 최행수가 탄 말이 펄쩍 뛰었답니다. 어디선가 날아온 비수가 말의 항문에 밝혔던 것이지요.
그 바람에 최행수는 속절없이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최행수는 비틀비틀 일어났지만 뒤쫓아온 초아의 칼이 목에 딱 닿았지요. 여기까지요, 최행수. 어린 계집이 참으로 운이 좋구나. 묻는 말에나 대답해라. 도대체 어찌하여 노비들을 선동하였느냐?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기나 하느냐? 알면 인연도 무사하지 못한다. 어서 말하시오. 정녕 죽고 싶은 게요? 초아가 칼을 들이밀자 최행수 목에서 핏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눈만 꿈벅거리던 최행수는 입을 달싹였지요. 그 순간 또다시 화살이 날아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허나 이번 화살은 저승사자 맹구가 막아주었지요. 낭자, 여긴 위험하니 일단 자리를 옮깁시다. 그러지요, 은희님. 최행수를 붙잡은 저승사자 맹구와 초아는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산길을 요리조리 바꾸며 올라가니 그야말로 신출귀몰이었지요. 그렇게 이름 모를 동굴에 들어선 다음에야 둘은 한숨 돌렸답니다. 이제 말하라.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매한가지로구나. 알겠다. 최행수가 내뱉은 이름에 저승사자 맹구와 초아의 눈이 이만큼 커졌답니다. 내 배후에 있는 자는 바로 좌의정 대감이다. 난 그분의 지시로 움직였을 뿐이다. 이 나라의 좌상대감이 어찌하여 난을 꾸민단 말이냐? 바른 대로 고하거라. 흥, 좌상대감은 내란을 일으켜서 조선의 혼란을 가져올 심산이다. 혼란을 틈타 어린 주상을 패하고 미리 작당 모의를 한 현운대군을 그 자리에 앉히려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현운대군을 꼭두각시 삼아 이 나라를 완전히 장악하려는 것이 좌상대감의 음모였답니다. 실로 무서운 계획이었지요. 그렇다면 우리 아버님은 어째서 해친 것이오? 흥, 그건 어디까지나 전초전이었다. 노비들이 얼마나 잘 속나 시험을 해본 것이지. 이놈! 화가 치민 초아가 칼을 휘두르려 했지요. 허나 저승사자 맹구가 점잖게 막아세웠답니다. 흥분을 가라앉히시오. 진짜 적은 최대감이니 최행수를 베어도 허시리외다. 그러더니 최행수에게 점잖게 물었답니다. 최행수, 토솔한 것을 좌상대감이 알면 그대도 죽은 목숨이여. 실로 그러하다. 살기를 열어줄 터이니 우리 일에 협조하시오. 알겠소? 생각을 거듭하던 최행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무래도 저승사자 맹구의 말이 이치에 합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 물어보거라. 무엇이 궁금하냐? 좌상대감의 역모를 밝힐 증자가 필요하오. 증자라면 하나 있다. 좌상대감과 그 결탁한 자의 이름이 담긴 연판장이 있느니라. 헌데 그게 최대감의 사랑채에 있다는 것이었지요. 좌상대감의 저택엔 이름난 무사들이 득식을 하니 그야말로 용담호열이었습니다. 천하의 저승사자 맹구도 쉽게 들어갈 곳이 아니었지요. 당장 가야지요. 은희님, 절 말리지 마셔요. 아소시오. 거긴 낭자가 쉽게 들어갈 곳이 아니외다. 저도 쉬운 마음으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초아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이제야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찾았는데 어찌 망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말리는 복면사내가 야속하게만 느껴지는 것이었지요. 은희님께선 제가 겪은 일을 몰라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다 겪어보았소. 그러면서 저승사자 맹구는 얼굴을 가린 복면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정체가 드러나자 초아의 눈이 휘둥그레해졌지요. 아니, 너는 맹구 아니냐? 그동안 속여서 미안하오. 내 이름은 맹현수라오. 좌상대감 손에 죽은 한송판윤의 적손이 바로 나요. 세간에선 나를 저승사자라 부르고 있지. 초아는 숨이 가빠졌습니다. 바보로 알았던 맹구가 은인이었다니요. 거기다 저승사자였다니요. 초아는 정신이 황망해진 터라 자기도 모르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멸문지화를 당하고 20년. 그 세월을 복수만 꿈꾸며 살았다오. 드디어 흉수를 알았으니 내 어찌 복수를 마다하겠소. 허나 신중하게 해야 했습니다.
자칫 강대한 좌상대감에게 압살당할 수 있었으니까요. 원수를 반드시 끝내려면 감정 따위는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절절한 복수심을 안초아는 조용히 눈물만 흘렸지요. 알겠어요. 현수님 뜻을 따르겠어요. 좋소. 내 계획을 들어보시겠소? 며칠 후 사방에 방이 붙었습니다. 좌상대감이 역모를 꾸민다는 내용이었지요. 헌데 그 내용이 사뭇 자세하여 한양 사람들은 웃어넘길 수가 없었답니다. 뭐시라? 또 그 방이 붙었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대감. 수하들이 열심히 떼어내고는 있지만 어서 찾아라. 도대체 어떤 놈이 내 명예를 실추시키는지 당장 찾으란 말이다. 노발대발한 좌상대감은 수하들을 풀어 방을 떼어냈습니다. 헌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은 방이 붙는 것이었죠. 덕분에 좌상대감의 역모를 꾸민다는 말이 한양의 어린애들까지 퍼지고 말았습니다. 좌상대감은 그야말로 펄펄 뛰었지요. 좌상대감의 수하들이 반절 이상 저택을 나왔구려. 그러게요. 저들은 방을 붙인 사람을 찾느라 밤낮을 뒤지고 있어요. 지금이 바로 기회요. 그리하여 현수와 초아는 좌상대감의 저택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야밤도 아니고 멀쩡히 대낮에 들어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둘은 잽싸게 담장을 넘어서는 경계가 흐트러진 저택을 종횡무진 누볐지요. 마침내 좌상대감의 사랑채까지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참으로 낭패였습니다. 나간 줄 알았던 좌상대감이 책상에 기대어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둘은 살금살금 증자를 찾아 사랑채를 뒤졌지요. 그렇게 한참을 찾았더니만 병풍 뒤에 조그만 서랍장이 있었답니다. 그 안에 연판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증자를 찾은 것이지요. 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조정에 가져가기만 하면 되었으니까요. 헌데 너무 기뻤던 탓일까요? 초아가 그만 실수하여 병풍을 밀치고 말았지 뭡니까? 병풍은 우당탕 소리를 내며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걔 누구냐? 정신을 차린 좌상대감이 대경실색을 하였습니다. 맹구가 입을 막으려 하였지만 좌상대감이 더 빨랐지요. 고함을 치며 방을 나서니 사방에서 무사들이 몰려들었답니다. 꼼짝없이 포위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좌상대감, 그대의 음모가 들통났으니 그만 항복하시오. 헛소리 마라. 네 놈 손에 그 증자만 도로 찾으면 그 누가 나를 말겠느냐. 사실 계획은 이제 팔알이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실행만을 앞두고 있었는데 현수와 초아가 죄를 뿌리고 만 것이었죠. 하여 좌상대감은 어서 빨리 저 두 연놈을 죽이고 연판장을 찾으라 호통을 쳤습니다. 현수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가 바로 맹현수다. 좌상대감의 모함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한성판윤, 맹판윤이 내 아버지로다. 그러더니 칼을 빼들어서 덤벼드는 무사들을 차례로 베었습니다. 현수의 칼이 번쩍일 때마다 무사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졌지요. 허나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반절이나 저택을 나갔지만 여전히 100명은 되었답니다. 초아낭자, 내가 맡고 있을 테니 어서 빠져나가시오. 하지만 현수도령. 지금은 증자를 조정에 전하는 것이 급선무요. 자, 어서 가시오. 초아는 눈물을 뿌리며 달려갔습니다. 무사들이 초아를 쫓았지만 현수의 손에 쓰러졌습니다. 허나 그 와중에 현수도 무사의 칼에 베이고 말았지요. 등이 베이고 팔의 상처에서도 피가 흘렀습니다. 허나 현수는 결코 신음소리를 내지 않았답니다. 혹시라도 초아가 뒤돌아볼까 걱정해서였지요. 다 끝났구나. 이제 한판 놀아보자. 이 역적의 주구들아. 초아가 빠져나가자 현수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얼굴로 씩 웃었답니다. 참으로 귀기 어린 미소였지요. 무사들이 주춤하자 현수가 돌진했습니다.
몸의 상처는 안중에도 없는 양. 성난 호랑이 같은 기백이었지요. 한편 증자가 도착하자 조정은 난리가 났습니다. 제 아무리 좌상대감의 무리가 많다지만 조정엔 아직 충신들이 남아 있었답니다. 이들은 좌상대감의 세력에 눌려 말을 못하고 있었지만 버젓한 증자가 나왔으니 상황이 달라진 것이었지요. 한 목소리로 좌상대감을 벌하라 상소하니 임금도 더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내금위에 일러 좌상대감을 잡아들이라 명령한 것이었지요. 현수님, 제발 무사하시길. 내금위를 안내해 좌상대감의 저택으로 돌아온 초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뒤를 지키던 현수가 잘못됐을까 너무나도 걱정스러웠으니까요. 헌데 좌상대감의 저택에 도착하니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답니다. 아니 이게 뭐야? 무슨 전쟁이라도 났던 것인가?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만. 얼씨구, 이 시체는 좌상대감 아닌가? 무사히 아예 몸통하고 머리가 따로 떨어졌구만. 살긴 글렀어. 그 많은 무사들이 모조리 도륙을 당한 것이지요. 거기다 좌상대감까지 숨이 끊어졌으니 도착한 내금위가 하리리라곤 시신을 확인하는 것뿐이었답니다. 허나 그 자리에 현수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시체 속에 있나 몇 번이나 확인하였지만 비슷한 인물조차 없었지요. 그야말로 연기처럼 증발한 것입니다. 현수님, 죽었는지 살았는지 가르쳐라도 주셔요. 네. 초아는 땅을 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허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지요. 고맙다는 말씀도 못 드렸는데, 사모하고 있다는 말 한마디 못 드렸는데 어딜 가셨나요? 시신만 그득한 좌상대감의 저택에는 초아의 울부짖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후로 조정에서는 좌상대감의 무리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하였지요. 덕분에 종묘사직이 바로 서고 왕세자를 교체하려던 음모도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좌상대감과 결탁했던 현운대군도 벌을 받아 양인으로 굴러떨어졌답니다. 주상이 되려고 했던 그의 야심은 먼지처럼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초아의 집안도 되살아났습니다. 좌상대감이 최행수를 시켜 빼앗은 재산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덕분에 경기도 최고 갑부가 된 초아는 으리으리한 저택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허나 초아의 마음 한켠은 언제나 텅 비어 있었지요. 현수님, 님 없는 이 넓은 저택이 다 무슨 소용인가요? 초아는 혼례를 권하는 주변을 모두 물리치고 쓸쓸히 겨울을 맞이하였지요. 여전히 꽃처럼 아름다웠지만 초아의 마음엔 언제나 현수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지나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또다시 겨울이 왔습니다. 허나 초아는 여전히 홀몸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계십니까? 여기 집주인을 뵈러 왔습니다. 누구라고 전해드릴갑쇼? 뭐라고요? 참 희한한 이름이구려. 알겠소. 소나무에 쌓인 눈을 지켜보던 초아에게 손님이 왔습니다. 이윽고 뒤를 돌아본 초아는 눈이 휘둥그레해졌지요. 초아는 입만 벙긋거리다가 이내 눈물을 쏟았답니다. 너무나 반가워서 흘리는 뜨거운 눈물이었지요. 울다가 웃으면 크게 낭패를 본다. 초아는 꿈에도 그리던 낭군의 품에 뛰어들었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